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인용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나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유승민, 이준석 신당 말도 지금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심은 어떨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뉴스토마토라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토마토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미디어토마토라고 있죠.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좀 좌편향돼 있는 조사 결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고, 이 편향된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정기 여론조사 신당 파괴력, 윤석열 신당보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더 파괴력이 높다. 자, 이 결과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일단 제가 편향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46.6%로 나왔고 국민의힘이 30.4% 나왔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16%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중간 제목이 윤석열 신당은 국민의힘에 타격을 주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에 타격을 준다. 자, 이 두 가지인데, 자, 윤석열 신당, 국민의힘에 타격을 준다. 이것은 좀 전제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 윤석열 신당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 대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에 타격을 준다. 자, 이 조사 결과, 이 결과는 이 좌파 쪽에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내용인데, 이걸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신당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신당이 창당할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층 이탈이 예상이 된다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의 균열도 함께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윤석열 신당이 창당되면 이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7.5%,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19.0%, 윤석열 신당이 14.2%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그 다음에 정의당 2.7%인데, 기존 여야 3당 구도일 때와 윤석열 신당을 포함한 여야 4당 구도의 정당 지지율을 비교하면 윤석열 신당의 출연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11.4%포인트가량 크게 줄었다. 특히 30%가량 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신당으로 이탈했다. 기존 여야 3당 지지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윤석열 신당 지지층을 70%가량이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었다. 자, 이 이야기인데, 윤석열 신당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나온 조사 결과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신당을 만든다면은, 지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은,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면은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놔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신당을 만든다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그냥 이 상태로 리모델링을 해서 총선에 임할 경우에 크게 성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힘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윤석열 신당을 만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빅텐트를 쳐서, 그 자리에 빅텐트를 쳐서 국민의힘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동참할 사람들, 일부 찌꺼기가 있겠죠.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거기는 이제 배제를 하고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민주당 쪽에 비명계, 공천에 탈락할 비명계도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빅텐트를 치는 것이 윤석열 신당의 개념입니다. 현실성은 아직 불확실하지만은, 그런데 이 뉴스토마토는 국민의힘이 그대로 있는 것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 윤석열 신당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민주당에 이어서 큰 차이가 나지만 2등이고
윤석열 신당이 3등이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엉터리 조사 결과를 실었죠. 그래도 어쨌든 조사를 했으니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보면은 상당히 이 민주당에는 좀 악영향을 미친다. 자, 그런 기사입니다. 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38.1%가 된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대로 있으면은 26.1%.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17.7%로 3등을 하고 정의당이 3.1%인데 기존 여야 3당 구도와 비교하면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의 등장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8.5%포인트가 빠져나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4.3%포인트만 줄어든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지만 이준석은.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두 배가량 더 줄어들어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잖아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 조사도 그렇고 선호도 조사도 그렇고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이준석을 막 응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 유승민 이준석을 응원을 하는 지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여야 지지도에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 지지층의 절반가량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면은 거기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7.7%인데 그 중에서 절반가량은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다. 자,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 유승민, 이준석 쪽에 많이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20% 정도만 차지를 한다. 이 17.7%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17.7% 안에서 절반은 현재 민주당 지지층이고 20% 정도만 국민의힘 현재 지지층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은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21.3%가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간다. 자, 이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몸은 국민의힘에 있지만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폄훼를 하고 하는 이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신당을 만들면은 민주당 지지층에게서 어떤 일정 부분 지지를 얻는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라도 이쪽으로 지지를 할 것인가 총선에서, 그것은 의문이죠. 그냥 신당에 놓는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그 신당의 어떤 호기심 같은 걸로 이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다는 그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준석, 지금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을 제명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이트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이준석 제명에 대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이준석에 대한 정리가 좀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은 너무 순진한 겁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준석이 지난 대선에서도 가초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방까지 내려가서 포용을 했죠. 그런데 또 바로 그 직후에 또 일종의 그 반발을 하고 또 소동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심지어 당대표직에서 당원권 박탈로 정지가 됐을 때는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국민의힘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포용을 한다고 그게 포용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분란의 소지만 남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경험에서 다 봤는데,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좀 순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앙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인요한 혁신이 시작부터 비겁, 천하람에게 합류 제안했다 거절당했다.
이준석계의 동참 제의 물거품 인요한은 같은 순천 출신인데 아쉽다. 순천.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천하람 지금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천하람에게 혁신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용인 천하람, 허나, 김용태, 이계인이죠. 중 한 명인 천 위원장의 혁신위 합류가 불발되면서 변화와 통합을 기치로 건 인요한 혁신위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 자, 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통합도 가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릴 대상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렬히 응원하는 이 사람들을 끌어안는 게 통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중앙일보는 그렇게 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하용인은 지난번 지도부 경선에 나와서 전부 다 참패를 했던 인물들이죠. 이준석이 자기가 이름 붙여서 천하용인, 내가 끄는 내 말이 말이다. 벤허 흉내를 내고 그렇게 했던. 자, 그 중에 한 명 천하람을 데리고 오려고 했다가 퇴짜를 맞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인요한 위원장은 순천시 행사 등에서 만나서 안면이 있는 천하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하람이 나는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의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던 만큼 제가 혁신위원을 연속으로 맡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퇴짜를 놨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건방진 말도 붙입니다. 천하람이 그 인요한 위원장에게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이미 여러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에 충분히 전달을 했다. 자, 언론 인터뷰가 페이스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 것을 이제 당에 다 전달이 됐을 테니까 그거 봐서 참고하라. 이 금방을 뜨는 거죠.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은 아쉬움이 남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순천 출신이고 천하람에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순천 지역 당협위원장이어서 도와주길 바랐는데 아쉽게 됐다. 인요한 위원장은 순천에서 유년기를 보내서 자신을 순천 촌놈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고 천하람은 대구가 고향인데 지금 순천에 가서 선거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가 있는 사람이죠. 자, 여기에다 또 비윤계, 중진, 하태경 이 혁신이 성공 방향과 관련해서 채널의 인터뷰에서 이준석계, 유승민계를 한 사람씩 넣었으면 좋겠다. 또 원래는 자기가 혁신위원장 자천으로 내가 혁신위원장이 되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하태경 의원이죠. 심지어 총선에서 이준석을 서울지역 선대위원장, 유승민을 경기지역 선대위원장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혁신위원장이 되면은 스스로 그렇게 자임을 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이준석계, 유승민계를 한 사람씩 혁신위원회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인요한 위원장이 실제로 천하람에게 섭외를 했다가 퇴짜를 맞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류 쪽의 생각과 다르죠. 김기현 주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산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혁신위가 새로운 이 여권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걱정도 됩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당이 총선 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를 내주에 발족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혁신위와 공천 주도권 경쟁할 것. 자, 이 기사입니다. 지금 총선 기획단을 띄우면은 공천 룰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인재 영입을 하면은 이 외부인들을 수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혁신위의 앞으로 할 일과 겹칠 수 있다는 거죠. 당내에서는 그래서 혁신위의 과제가 공천 혁신인데 그러면은 총선기획단, 인재 영입위와 여러 부분이 겹치게 되고 그래서 이 기구들과 갈등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이 혁신위가 공천 혁신안을 내놓을 경우 총선기획단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일단은 혁신위의 공천 논의 권한을 존중하되 총선기획단이 공천 방향 제시 등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지도부는 그런 생각인데, 김기현은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나에게 정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내용의 뭐 인물 영입을 한다거나 어떤 총선 기획을 하게 되면은 충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통합, 변화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영남 중진 물갈이를 시사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의 3선 이상은 당의 거취를 일임하라는 메시지가 인요한에게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험지 출마론, 뭐 수도권 험지로 가라, 영남에서 3선 이상 한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영남의 중진들은 반발을 하겠죠. 자, 이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111명 중에서 33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영남 출신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흩어져라 그러면은 반발을 하겠죠. 장해찬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서 영남에서 3선, 4선 하는 분들이 먼저 험지 출마로 솔선수범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영남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권의 불만을 수도권에서 해결하지 않고 TK 지역 물갈이로 해결하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의원들뿐 아니라 지역 민심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자, 지역 민심은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납득 안 하려고 하겠죠. 왜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그 서울에서 일어난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고 왜 갑자기 불똥이 우리에게 튀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감안을 해서 또 혁신위가 뭐 혁신안을 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앞길이 그다지 밝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골칫거리들이 있죠. 뭐 이재명 그 사법리사건은 너무 지금 이 피로감이 쌓이니까 그거는 일단 놔두고, 이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3인방.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조, 추, 송 이야기가 나오죠. 조국, 추, 추미애, 송영길. 이 세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개딸들은 조, 추, 송, 어벤져스 이러면서 열렬히 환영을 하는데, 정청래는 좀 거시기하네. 호남 사투리로 거시기하네. 찜찜하네.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이야기죠. 조국, 추미애, 송영길 출마설에 야당의 강성 지지층은 환호하고 지도부는 난감해한다. 민주당에서 조국, 추미애, 송영길 3인방의 내년 총선 출마설을 둘러싼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조추송 어벤져스 이렇게 부르면서 출마를 독려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난감한 기색. 정청래는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조추송 내년 총선 등판설 얘기하는 건 좋은데 추미애 전 장관만 당원이다. 나머지 두 사람은 당원도 아닌데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해서 입당시켜서 출마를 시켜야 되는 건데 좀 어려움이 있다. 자,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을 했죠, 송영길. 그리고 이 조국은 원래 당원이 아니죠. 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려면은 이 두 사람이 복당이나 입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쉽겠느냐? 그리고 진행자가 이 세 사람이 출마하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 하니까는 이 정청래가 하는 말은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막 독려를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최고의 어벤져스급 이 사람들이 총출동해 준다면 민주당에게도 국민에게도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마 즉시 후원금을 드리겠다. 윤석열 탄핵 가결의 의사봉을 두드리는 추미애 추장군님의 모습을 기대한다. 한 번 더 해서 국회의장 돼서 뭐 탄핵안 의견시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 일각에서는 조추송이 여권 빅샷
들이 나오는 지역에 출마해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이 사람들이 주목받을수록 중도 민심은 멀어져 간다. 그게 걱정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토끼사는 기획기사입니다. 이 비례대표가 있죠. 총선을 앞두고 또 비례대표가 나올 텐데 이 비례대표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기획기사입니다. 자, 중앙일보 톡가 3면에 나왔는데 괴담, 갑질의 횡령까지 질 낮은 비례대표 그만, 최악의 21대 비례대표, 총선 앞에 급조된 위성정당 출신 39명이 있는데 전문성보다 정파를 대변하거나 자질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간 제명으로 최강욱, 허위 정명수로 의원직 상실, 그때 조국 그 아들 그 가짜 인턴 정명수 떼줬다가 의원직 박탈당했죠. 조수진, 보좌진 부당해고 의혹 수사. 자, 이 조수진은 이제 여야 한 명씩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는 조수진 의원을 갖다 붙였습니다. 또 김의겸 있죠. 김의겸 이 사람도 비례대표인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는데 어제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짜로 명예훼손한 건 맞는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속한다. 이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이 면책특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 더 탐사라는 좌파 매체와 협업을 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또 거론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는 이 본회의장 그리고 상임위 회의장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막 이것을 이야기까지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건 국회 국정감사장이지만 그걸 경찰이 면책특권 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도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김의겸 비례대표 김의겸 질 낮은 비례대표 그때 이재명 대표 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이 한동훈 장관과 대학 동기다. 또 가짜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고 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다음 달 이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합동이 이루어지면 국민의힘 소속이 되는데 2016 정치권에 입문한 뒤에 이 여러 번 당을 옮겼다. 5번째 당적 이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올해 60년을 맞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두고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0년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교모히 활용한 위성정당들이 그때 나왔죠. 그 비례대표들이 대거 양산이 되고 이 사람들의 3년 6개월 의정활동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정책이 돋보이는 비례대표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사진과 함께 나왔는데 자, 운전사는 빈살만 15분 드라이버 초특급 대우. 예정 없이 빈살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숙소에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환담을 하고 이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한 행사장에 본인이 모는 승용차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우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0월 25일 보내드린 조간 딱불이었습니다.